안녕하세요. 최재동 리얼터의 주말 자료실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자료실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들이 알아두면 좋은 내용을 가지고 주말을 이용해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주말 자료실 오늘 주제는 크레인 개수와 부동산 미등기 전매에 대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크레인이 보이는 걸까?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여러분들이 사는 집에서 창문을 열어 바깥을 보거나 마당에 나가서 멀리 한 바퀴 돌아보게 되면 수많은 아파트 건축용 크레인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동네에 따라 서 있는 크레인 숫자가 다르겠지만 대부분 동네에서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20개 이상 보이기도 할 겁니다. 크레인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돈이 많이 풀려났고 그 돈 중에 일부는 아파트 등 신규 분양 시장에 유입되었고 그 결과로 신규 분양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많이 팔렸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불티나게 팔린 아파트 등을 빌더들이 현재 열심히 건축 중에 있는 것이고요. 뜬금없이 웬 크레인 이야기이냐고요? 크레인 개수가 미등기 전매와 관계가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저 크레인 개수가 많아지고 적어지는 것에 따라 미등기 전매 건수도 비례해서 커지고 작아지고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즉 크레인과 미등기 전매 거래와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동안 분양되었던 수많은 아파트나 타운하우스가 등기를 위한 컴플리션, 즉 잔금일이 다가오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시장에 미등기 전매 매물로 나올 겁니다. 그 이유라는 것들은 여러 가지인데 예를 들어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투자한 사람들에게서 팔자 매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새 아파트로 이사 들어가려면 내 집을 팔아야 하는데 팔리지를 않아서 잔금 마련이 어려워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매로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요. 직장이 다른 도시로 멀리 발령이 나서 살던 동네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어 팔려는 사람 등등 많을 겁니다. 즉, 조만간에 미등기 전매 물건의 공급이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조만간 어쩌면 미등기 전매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흥미로운 화두로 떠오르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아는 것은 돈입니다. 자, 그러면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미등기 전매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미등기 전매란 프리세일을 통해 매입한 원구매자의 부동산 계약을 컴플리션 이전 즉 등기를 하기 전에 분양받은 계약을 제3자에게 되파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미등기 전매 거래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나 세금 문제가 부동산 매매와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세금과 관련한 내용은 개별적으로 문의하거나 회계사와 상의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미등기 전매 거래 대상 물건은 아파트가 대부분이고 외곽 지역으로 타운하우스도 많은 편입니다. 물건에 따라 미등기 전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를 수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는 완공을 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가 소요되고요. 타운하우스는 2년 안팎 정도로 공사기간이 비교적 짧습니다. 따라서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시점까지는 아파트냐, 타운하우스냐에 따라서 기간 차이가 있습니다. 미등기 전매가 가능한 시점은 일반적으로 빌더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판매 잔여 물량을 거의 다 털어낼 때가 되어야 미등기 전매를 허락해주고 아울러 컴플리션이 1년 이내로 임박해야 전매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미등기 전매 거래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종류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는 빌더에게 내는 수수료로 대략 1%에서 3% 정도가 들어갑니다. 빌더 측의 프로모션을 통해 분양받은 바이어들은 종종 500불, 1000불 정도 적은 금액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얼터 커미션을 내야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존의 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수수료와 금액이 동일합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보통 파는 쪽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다음은 미등기 전매를 했을 경우 수익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2019년에 80만 달러짜리 투베드룸 아파트를 계약금과 중도금 20%인 16만 달러를 지불하고 분양받은 원구입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는 2024년 여름에 완공될 예정이고 디벨로퍼는 회사의 여러 조건이 맞아서 2023년 여름부터는 원구입자들에게 미등기 전매 거래를 허락해 준다고 해보겠습니다. 아파트 시세는 최근 들어서는 지지부진하였으나 분양을 받았을 때보다는 그 이전에 크게 올라서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인 바이어에게 100만 달러에 팔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계약을 매도한 원구입자 셀러는 80만 달러에 매입한 아파트 계약을 100만 달러에 팔았으니 20만 달러의 차익이 생겼습니다. 원구입자 셀러는 16만 달러를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태우고 20만 달러를 챙긴 셈입니다. 괜찮은 수익이지요. 원구입자 셀러는 디파짓과 중도금으로 낸 16만 달러와 거래 차익 20만 달러를 합한 36만 달러를 챙겨서 거래를 끝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만큼의 빌더 측 수수료와 리얼터 수수료는 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36만 달러는 보통은 완공 시점인 컴플리션 때 들고 나올 수도 있고 그 이전에 들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원구입자인 셀러의 대금 출구 전략은 전매 거래 시 계약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원구입자 셀러는 20만 달러 수입에 대해서 해당 연도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하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컴플리션을 해야 하니 이에 대한 잔금을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자, 설명은 대충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알아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전매 계약을 매입한 제3자인 바이어가 만일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컴플리션을 못했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원구입자인 셀러는 잔금을 치르고 컴플리션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이 많은 내용인데요. 이러한 미등기 전매 거래가 합법이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합법입니다. 자금 세탁이나 탈세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는 불법 아닙니다. 전매 거래자들은 거래에 앞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 등을 잘 제출하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거래 후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잘 내셔야 합니다. 최근 2019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거래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정립이 안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불법 플리핑이 많았던 시기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BC 정부는 2019년부터 CSAIR이라는 것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미등기 전매와 관련한 모든 거래의 정보를 취합하여 그 투명성과 정확성을 유지하는 규범 또는 시스템 뭐 그런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거창하고 복잡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등기 전매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정부가 자료 잘 챙겨서 큰 눈 뜨고 지켜보고 있으니 이러한 거래를 통해서 자금 세탁이나 탈세 등 하지 말라는 내용이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분양 가격이 언제 바닥을 칠 건지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수요 공급의 요소를 가지고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큰 그림으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전망을 위해서 빌딩 퍼밋이나 착공 건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크레인 개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한 개의 프로젝트가 완성되기까지는 대략 빌딩 퍼밋, 착공, 완공의 순서를 거치게 됩니다. 빌딩 퍼밋과 착공이 많았던 해당 연도 이후에 몇 년간은 수많은 크레인이 세워지게 됩니다. 팔았으니 당연 완공을 해야 하니까요. 그리고 완공이 가까워지면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원구매자들의 차익거래 요구 등으로 시장에 미등기 전매 매물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아셔야 할 것은 완공때가 되어가면 분양계약의 공급이 아니라 실제로 입주해서 거주할 수 있는 완성품이 공급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매물 공급은 수요가 제대로 받쳐주지 않는다면 매물과 다로 가격은 아래로 압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즉,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빌딩 퍼밋이나 착공이 점차 적어지게 되면 완공 시점에 가서 시장에 공급이 적어지니 가격을 치켜 올리는 압력이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즉,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빌딩 퍼밋 그래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캐나다 전체의 빌딩 퍼밋을 금액으로 표시하는데요. 빌딩 퍼밋은 말 그대로 빌더가 빌딩을 건축하기 위해
정부나 시로부터 승인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에서 빌딩 퍼밋액은 붉은색 표시된 박스 내 2021년과 2022년에 피크를 찍고 현재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2021년과 2022년에 역대급으로 많이 팔았던 신규 분양을 지금 대대적으로 건축하고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점차 빌딩 퍼밋이 적어지고 있으니 앞으로 착공 건수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면 맞을 겁니다. 그러면 착공 건수 그래프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는 캐나다 전체의 계절 조정 연간율 착공 건수를 나타내는데요. 착공이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착공 건수는 2021년과 2022년에 피크를 찍고 최근까지 하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그때 엄청 팔았던 물건들을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것이고요. 착공이 줄어들고 있으니 미래의 어떤 시점에는 완성품 공급이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우리 도시에 수없이 보이는 크레인의 개수는 2021년과 2022년에 폭발적으로 많았던 빌딩 퍼밋과 신규 분양 시장에 이어지는 착공의 결과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3년 이내에 가까운 미래에는 완공이 되고 실제적으로 들어가 거주할 수 있는 거주 공간의 공급이 많아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한편 약 3년 이후 약간 먼 미래에는 현재 빌딩 퍼밋이나 착공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시점에 다다르면 완공된 매물 공급이 줄어드는 것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약 3년 이내에 쏟아져 나올 완공된 매물의 소화가 원활하게 끝나는 어느 시점이 바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이후에는 공급이 정상화 또는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크레인의 수가 점차 줄어들고 시장에 전매나 신축 빌딩 입주 후 바로바로 나오는 팔자 매물 수준이 낮아지는 때가 바닥에 가깝지 않을까 조심스레 전망해 봅니다. 그러나 고용과 물가 등 제반 경제 여건에 따라 시장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매매를 하시기 전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꼭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말 자료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좋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